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공부하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슬럼프가 언제 왔는지 동기나 친구들이나가 먼저 취업했을 때였는데요.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하다 보면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경영대 건물에서 이제 고시반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경영대 건물에서 많이 마주치고 그럼 예쁘게 하고 면접을 보러 간다는 둥, 뭐 드디어 붙어서 놀고 있다는 둥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되죠. 그럼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너 한동안 안 보여서 뭐 휴학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우리 말고 그 친구들이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난 대체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난 여기 이 조그만 공간 안에서 뭘 하면 썩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돈도 못 벌고 과연 합격은 할 수 있는 건지 괴로우면서 그럼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취업을 했을까? 이런 상상의 나래들을 펼치면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취업한 친구들을 만나보면 아무래도 경영학과니까 뭐 금융권에 취업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 친구는 벌써 어른이 된 것 같고 나만 자꾸 패배자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다 쓸데없는 건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나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합의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자격증 취득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취업은 쉽다라고 하면서 회계법인은 그래도 다른 회사보다는 이제 자격증만 그쵸. 있으면 많이 어렵지 않게 어디든지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뭐 회사원들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을 하지 않냐? 우리도 물론 저녁 먹고도 일을 하지만 공부를 하지만 우리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자라고 약간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면 돈은 안 나오잖아요. 그쵸. 나 그만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냥 시간 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막 그리고 두 번째로 슬럼프가 왔을 때가 나보다 먼저 붙은 친구들을 내가 부러워할 때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득도한 점 하나는 남과 비교하는 것을 많이 줄이게 됐다는 점인데요. 뭔가 걔는 걔, 나는 나라는 것이 조금 생기게 돼서 누구랑 비교를 하면서 나를 갉아먹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나도 더 열심히 그리고 나만의 성공을 이룰 거야 라는 긍정적인 걸로 극복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비교를 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으면 이런 면에서 득도를 하게 됐을지 조금 슬프기는 하네요. 저는 일찍 붙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1차를 3번 보는 동안 이미 동차에서 나가는 선배님들도 있었고 또 특히 3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들이어도 뭔가 저는 이제 다 늦춰졌으니까 자괴감이 들면서 나는 어떡하나 하면서 되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제가 시험이 남은 동안 너무 많이 잘 챙겨줘서 저도 잘 될 수 있었을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고마움이 더 크게 되긴 했어요, 나중에는. 하지만 이것도 그냥 잠시인 게 그 친구가 나보다 먼저 합격했다라는 그 직후 말고는 잠깐의 시간들만 조금 힘들었다가 왜냐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금방 까먹고 다시 열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공부하는 스케줄을 되게 일정적이게 가져가야 된다는 약간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의 이 MBTI를 반영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여기에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르게 말하면 성실하다는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되게 믿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주말에 1.5일만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를 하고 일요일 오후에 다시 공부에 복귀를 하는 그런 스케줄을 반복했는데 만약에 이 주중에 슬럼프가 와서 공부를 안 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말에 못 쉬고 중간에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끔찍하지 않나요?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도 이 강박 때문에 그냥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하다 보면 다시 그냥 기분이 좀 올라오고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천생이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안 돼요. 공부를 그래도 끝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 환경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저는 고시반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만 공부를 하지 않고 학교에 도서관도 많이 다녔는데 왠지 고시반에 그 막힌 자리에서는 막 잠이 더 오는 것 같고 뭔가 확 트인 공간에서 사람 구경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많이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열람실 중에 평상 같은 곳이 있어서
그 막혀 있는 곳 아니고 이렇게 뚫린 자리를 되게 좋아했고 뭐 사람 지나다니는 것도 보고 가끔 멍 때리면서 저쪽 그냥 창밖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 은근 집중도 잘 됐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왔던 요인들 중에서 외부 요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하지만 스마트폰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냐면 한 2010년도에 나왔어요. 2010년 맞아요. 그 스마트폰이 나온 직후에는 일단 스마트폰을 안 썼고 이제 너무 그럴 순 없으니까 나중에는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온 뒤에도 카톡을 안 썼어요.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냥 문자로만 소통하고 외부의 사람들 얘기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카톡을 깔지 않고 그냥 전화 문자로 원래 핸드폰 상태로 지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2G처럼 쓰셨군요. 맞아요. 저는 슬럼프가 일단은 뭐 결국은 비슷한 얘기인데 두 가지 요인으로 왔던 것 같아요. 외부 요인, 이제 먼저 친구들이 사회 진출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먼저 붙을 때 이게 사실 제일 많은 슬럼프 요인일 것 같은 게 각자 삶의 속도가 있다고는 한데 당연히 함께 하던 사람이 먼저 나가고 나만 뒤쳐졌다 생각이 들면 그때 빡 슬럼프가 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다행히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주변에서 뭐 명절 때나 이제 친인척들 모임 때 이제 너 아직 공부하냐 붙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슬럼프가 온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상대평가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슬럼프가 갑자기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부 요인인데 이거는 별 이유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이유는 있겠지만은 갑작스런 뭔가 그런 트리거가 없이 명확한 이유 없이 막 날이 흐려서 갑자기 우울해서 뭐 길 걷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슬럼프가 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극복 방법이 근데 저희가 사실 오늘 슬럼프에 대한 얘기를 하자 하고 각자 노트북에서 각자 이 내용을 썼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란 게 똑같아. 똑같아서 말을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열심히 썼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뭐 외부 요인, 내부 요인 뭐 명확하게 슬럼프 요인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구분이 된다면 극복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게 첫 번째 외부 요인은 이제 레비트 회계사님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뭐 사실 득도하셨다고 했지만 안 느낄 수가 없고 맞아. 이거를 안 느낄 정도가 되면 진짜 보살 부처가 되는 거고 사실 남이랑 비교하지 않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극복 안 돼요 이거 원천을 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차단해서 그 당시에 저는 인스타가 없던 때 공부를 했지만 맞아. 인스타 금지 그리고 유튜브도 완전히 넘사벽으로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의 뭐 삶을 차라리 보든지 저랑 비슷하게 공부하다가 막 합격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유튜브 올리고 이런 거는 안 보시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보고 저희는 상관없어요. 저희는 힘들게 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거는 보시고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과는 한 10년 이상 차이 나니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막 딱 뿜뿜 이런 성격이 아니시라면 사실은 뭐 그냥 끊으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시는 것 같고 제 멘탈이 힘들만할 때 왜 굳이 내가 더 힘들만한 거를 보면서 고통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단하세요. 그쵸. 차단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이제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냥 저 사람도 많은 고통을 극복하고 저 자리에 있게 됐다. 나도 지금 힘든 상황이 있고 이걸 이겨내고 있으니까 반드시 좋은 순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부 요인 슬럼프는 사실 이건 너무 다양한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오는 건데 눈 떴는데 갑자기 우울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마음 바꾸기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의 마음도 어렵지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깜짝 놀랐던 게 똑같은 얘기예요. 환경 바꾸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고시반에서만 공부를 했으면 중도에 간다든지 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카페를 간다든지 해서 이 얘기를 썼는데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칸막이 책상에서 공부 안 하고 저도 이제 레비트 회계사님처럼 이렇게 평상 책상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슬럼프로 이제 다독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제 마음의 슬럼프도 조금 죽이게 되고 다시 이제 원래 패턴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흐름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좀 특이한 환경을 바꾸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어떤 선배는 그 지하철 2호선 내선순환을 탄대요. 그래서 그 조그맣게 들려오는 그런 소음을 들으면서 내선순환에 계속 앉아서 뭐 암기 과목 하나를 들고 타는 거죠. 그래서 왜 은근 시끄러운 곳에서 집중하려고 할 때 집중력이 잘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하니까 잠깐 생각나는 게 스마트폰을 저는 썼는데
그때 좋았던 게 그 어플이 잘 뭔지는 생각 안 나지만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무슨 개구리 소리, 빗소리, 뭐 이런 차 소음, 지하철 소음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고 그걸 조합해서 이제 백색 소음 같은 걸 만들어내는 어플이 있었는데 그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차 시험 끝나고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합격을 해서도 혹은 합격하지 못하셨다면 더더욱 큰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해 봤고요. 어찌 보면 조금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너무 그 우울함에 함몰되지 마시고 내 마음은 생각보다 내 마음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외부 환경을 조금씩 허락되는 한도 안에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길은 있고 좋은 날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슬럼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슬럼프를 잘 극복하시고 무엇보다 슬럼프가 안 오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였습니다. 안녕.